총선이 오니까 새누리당은 야당을 상대로 민생 외면을 심판하겠다. 야당은 새누리당을 경제 실정한 데 대해서 심판하겠다.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라리 석고대죄 반성당이 있으면 그 당을 찍어주는 게 나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당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성합니다. 이런 당이 하나 나오면요,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 무조건 1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당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성할 정도의 양심이 있으면요,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자, 이번 총선의 쟁점이 뭐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승부처는 수도권이라 그러는데요. 여당이 여러 명이 나온 것, 즉 여당 출신 현직 의원이나 여당 출신 유력한 전직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이곳이 32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이 2명 이상 나온 데가 178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국 253개 중에서 야당이 2명 이상 나온 데가 178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5곳이 서울, 인천,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의 선거구는 지난 19대 총선까지는 112곳이었는데 이번에 10곳이 늘어나서 122곳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31곳이 5% 미만으로 승부가 났고요. 3% 미만으로 승부가 난 곳이 18곳, 1% 미만으로 승부가 난 곳이 8곳입니다. 자, 그래서 다야가 야당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수도권에 10곳 중에서 8곳 이상이 다야인데요. 야당 3곳,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 전부 후보를 낸 것도 전국에 43곳, 수도권에 24곳이라고 합니다. 자, 더민주가 야권 연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끝까지 가서 광야에서 죽기를 각오한다 이야기했고요. 자,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우리 당은 누구에게 표를 보태주기 위해 이 후보들이 출마한 게 아니니 모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요, 지금 막판까지 저렇게 치열하게 개싸움을 한 이유가, 제가 개싸움이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속어를 쓴다고 또 저보고 비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개싸움보다 못하죠. 개싸움은 둘이가 딱 붙고 난 다음에 적어도 1, 2분 뒤에 어느 놈이 이겼는지 승부가 확실히 나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한테 복종을 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벌이고 있는 뒷골목에 그런 양아치식 정치는요, 누가 이기고 진 것도 없이 완전히 국민 앞에서 서로 끝까지 가보자고 하다가 설거머니 반띵 3대3으로 나눠갖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야당이 하는 것처럼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나눠져서 서로 호남에 표 얻겠다고 저렇게 늙은 하이에나니 한마디로 대통령 해보겠다고 기어나가서 저 고생이다니 이렇게 서로 쌍욕을 주고받는 것이 보기가 좀에 낫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욕할 사람한테 욕할 거니까 제 비속어가 듣기 싫은 분은 공중파, 가장 우아하지 않습니까? 종편도 보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해로울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공중파에 이 100분 토론이나 보십시오. 자, 새누리당은요, 어쨌든 저런 개싸움을 하는 이유가 이길 거다. 자기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의도 연구소나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여당이니까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쯤 이기고 있다, 우리가 결국은 얼마쯤 이길 거다, 이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어제 TV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새누리당이요, 등록 마지막 날인 25일 날 한마디로 너댓 시간을 앞두고 대표가 끝까지 도장을 숨겨놓고 버텼는데, 오후에 들어서 극적으로 합의가 된 이유는요, 저는 박 대통령이 유승민 2조 공천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수준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이인재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의 수준에서 합의가 되어서 유승민과 이재호를 살려주는 그런 내부 구조는 정치권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늘 김대중 칼럼에 배신을 용납하지 않던 박 대통령이 공천파동서 한 발 물러서 결국 주목할 만한 변화와 전환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당의 단합이 필수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그제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친박의 핵심들이 박 대통령을 배신한 겁니다. 배신의 정치를 수행해야 될, 배신의 정치의 심판을 수행해야 될 친박의 핵심들이 대통령을 배신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이 합의해라고 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둘을 내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공천이 6개가 안 되고 끝났을 때 그 후유증들은 선거 기간 내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한 5%쯤 더 빠질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몇 프로 더 빠지면 결국 총선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해주기 싫은 걸 억지로 합의를 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포용하는 입장으로 또 반대파에 대한 이런 청산에서 일종의 반대파까지 않는, 포용하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이 생각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이 바뀌는 것이 항상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총선의 내분이 내내 지속될 경우 선거가 어렵다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도 한 6대4 정도로 야권에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지금 이 야권과 이렇게 경합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쪽이 월등하게 이기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현 지지율에서 10에서 15% 사이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현 지지율에서 10에서 15%는 빼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만 과거 총선 결과나 지지율 추이를 보면 낙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당 후보들이 야당 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안철수 의원의 출마 등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 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홍장수의 뉴스 브리핑 늘 시청해 넣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국은 이번 총선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과가 좌우할 건데요. 자, 단일화라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 후보가 사퇴하려면 선거할 때까지, 선거 전날까지 사퇴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이름이 안 찍히려면 4월 4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은 자당 후보가 탈당을 하고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간 것이 다여라고 보는데요. 이런 곳이 전국에 32곳, 수도권에만 8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이 부분이 긴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야 지역이 서울이 13곳, 다야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다야는, 수도권에서 다야는 야당 후보가 3명 이상 출마한 곳입니다. 서울이 13곳, 경기도 11곳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래가지고는 선거에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봐서 군데군데 계속 사퇴자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야당은 어떻게 사퇴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어차피 후보 등록을 하고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서로 간에 사퇴를 하라고 해서 반대급부 돈이나 나중에 뭐 내가 되면 구청장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결국은요, 둘이가 서로 비슷하거나 아주 차이가 나서 뛸 기력을 상실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때 제가 볼 때 단일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 중성동을, 과거에 중구만 있었는데 성동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중성동을인데, 지금 이 지역에 정호준,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 정호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더민주당에 공천이 안 돼서 국민의당에 갔죠. 자, 이 지역에서 정호준 의원이 더민주의 이지수 후보 보고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적극 통제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왜 제안하냐고 하니까 최근에 3월 28일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정호준 18.4, 이지수 19.2입니다. 3월 24일 조선일보 조사에 의하면 정호준 17.3, 이지수 13.8입니다. 한 번은 중앙일보에서는 더민주당이 이기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정호준이가 이기기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으니까 여론조사로 해보고 이긴 사람 밀어주기 하자, 확률 50%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조선일보에서는 지상욱 새누리당의 공천자가 43.9, 중앙일보에서는 42.1, 어쨌든 지상욱이 40% 초반대에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은하 씨 남편이죠. 이분 정치하려고 진짜 10년 이상 공을 들였습니다. 이 지역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민주나 한마디로 국민의당 후보는 그냥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밀어주는 쪽이 그나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둘이 합치면요, 지금 지지율이 얼추 35에서 40% 갑니다. 그럼 한번 해볼 만하죠. 합치면 시너지 효과도 나올 거고요. 이럴 때는 제가 볼 때 단일화가 될 거고, 또 한쪽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뭐 야당 후보 하나가 한쪽은 30몇 프로, 하나는 5% 이럴 때도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지금 수도권에 세 당이 다 후보를 낸 다야 지역 중에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부분적으로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권 지지자들은 대선까지 생각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 핵심에
호남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호남에서 지지되는 이 총선 판도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에 살지만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지금 나오는 판세는 추세에 불과하고 솔직히 15% 안에는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새누리당 관계자 생각이기도 합니다. 앞서가 있지만 새누리당이 불안한 원인이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